여러분, 내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가 1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도 커질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도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올해가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512조 3천억 원. 이것도 슈퍼 예산이라고 했거든요. 물가 상승률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것보다가 예산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 이거 계속 국가 채무만 넣는 것은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마이너스예요. 올해는 정부가 예상하는 것은 플러스 0.2%지만 0.1%죠. 0.1%지만 한국은행도 마이너스 0.2%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IMF 같은 국제기관은요. 마이너스 2.1%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경제가 이렇게 계속 2년 연속이 작년에도 2% 성장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10%까지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재정 적자는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원화라는 것은요. 이게 제한적이에요.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달러나 위안화나 혹은 앵화나 유로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쓸 때도 제한적으로 쓰는 게 맞거든요. 올해 경제가 이만큼 꼬꾸라졌고 감염병의 속성상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예산을 더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10%씩 계속 이렇게 늘려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본 예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2017년에 400조였거든요. 40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28조 8천억 원이요. 그리고 2019년은 469조 6천억까지 늘더니요. 이게 2019년에 경제 위기라는 걸 지금 정부나 여당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슈퍼 예산을 짜자. 2019년 당시에 말입니다. 슈퍼 예산을 짜자 해서 469조 6천억 원이요. 51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019년은 경제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다 말입니다. 제가 작년 9월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지금이 경제 위기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작년 9월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예요. 마이너스 0.4%인가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경제 위기다. 왜냐하면 작년에 2%라는 수준도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대 4위예요. IMF 외환위기 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마이너스 5.7%였고요. 1980년 석유파동 때 마이너스 1.7%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외환위기 때 2009년이죠. 0.8% 플러스 성장했어요. 그리고 작년이에요. 2019년 2%예요. 그만큼 경제가 꼬꾸라졌을 때예요. 정부도 알았기 때문에 슈퍼 예산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여기 앞에 울트라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울트라 슈퍼 예산. 512조에서 10%를 또 늘린다고 하니까 560조 대가 냅니다. 560조 대. 2019년에도 9.5% 올렸죠. 2020년에도 9.1% 올렸습니다. 연속 2년 9% 올리다가 내년에는 두 자릿수로 올린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돈 퍼부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퍼부어서. 그도 그럴 것이
내후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 그러면 내년이 적기고 내년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퍼부어서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올려야 되겠죠. 올해 보세요. 512조 3천억 원이었잖아요. 올해 512조 3천억 원이었지만 1차 2차 추경까지 다 합치면요 546조 9천억 원입니다. 547조에 달합니다. 546조 9천억 원. 올해보다는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생각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 협의를 하면서 지역 현안사업, 한국형 뉴딜 사업 여기에 확장 재정 이어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1차, 2차, 3차 추경을 한 것까지 합치면 546조 9천억 원이니까 이거보다 많다. 그래서 10% 두 자리 가겠다. 현재까지는요 기획재정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뭐 기획재정부의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정부가 정부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당이 모든 기능을 해요. 당이 모든 기능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무슨 정부 기능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만 있을 뿐이잖아요. 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경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은 핵심이 정권 재창출이에요. 경제는 국부를 늘리는 거고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갖고 표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기 영합주의로 돈을 마구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은 바닥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바닥이 났죠. 840조가 넘는 게다가 재정 적자는 원래 112조 원이 넘죠. 재정은 계속 적자가 늘어날 거예요. 내년엔 더해지겠죠.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따라가 주면 되는데 경제성장률은 못 따라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못 따라가지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국가재정은 계속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경제의 주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있으면서 표를 사기 위한 정책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그러니 국가재정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400조 시대의 10%와 500조 시대의 10%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400조 시대의 10%는 40조지만 500조 시대의 10%는 50조에 10조는 차이 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부담스럽다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그냥 갈 거예요.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뜻대로 갈 겁니다. 국회는요. 뭐 야당이 지리멸렬하잖아요. 당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해서 계속 불참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게 몸으로라도 막아야죠. 못 막는다고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국민은 뻔하게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가 되고 그걸 결국은 국민이 부담할 텐데 그걸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장악해서 일방통행식의 법제안을 다 뭐 정광석화처럼 통과를 시키니까 예산도 그냥 정광석화처럼 통과시킬 거예요. 제대로 예산 검증도 심의도 안 해보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그런 예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시장에는요 더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재정은 계속 펑크를 나면 올해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이 43.5%
5%까지 지금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5%. 그런데 예상대로 정부가 예상대로 0.1%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GDP는 더 떨어질 거고요. GDP가 떨어지면 국가 채무 비율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재정 적자가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관리 재정 수지가 112조 이상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인데 계속해서 슈퍼 예산에다가 앞에 울트라가 하나 더 붙었다 그랬죠. 그런 예산을 짜서 내년에도 통과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적정선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예산 심의도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는 민주당의 행포를 본다면 아마 행태를 본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발이지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채무가 달린 일이고 국민 세금이 달린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폭증보다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